상호가 고등학교 돈 뜯으려 했으면 고민하고 살았을 텐데. 봅시다. 봅시다. 내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알겠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성향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이거 기사에 나왔던 얘기겠죠? 나왔던 얘기. 네. 기사 배경가 나왔던 얘기. 자 봅시다. 응? 네, 항상. 자 보자. 그다음 이제 MO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MO와 관련된 더 어려운 주제도 있는데 그건 1학년 때는 안 나오고 요 그림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 자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HF입니다. HF. 바로 그 왜 전 정권 때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었던 거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던 품목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 불화수소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사실은 반도체 그 제조 공정에서 그 반도체 웨이퍼 세척용으로 쓰는 물질이에요. 세척 닦아내는 거. 그때 쓰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그 순도 그 세븐나인짜리가 있는데 이제 세븐나인자 99.99999% 순도 이걸 세븐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건 그거 되게 둔감한 물질이에요. 아주 민감한 물질이에요. 민감해서 얘를 닦아낼 때도요. 세제도 순수해야 돼요. 세제도. 그래서 얘가 반도체 표면을 닦아낼 때 쓰는 건데 화학적으로 그때 얘도 순수해야 돼서 이걸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걸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삼성이나 LG나 SK가 이제 이게 약간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죠. 닦아야 되는데 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걸 수출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냉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짜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생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HF는 100%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초고순도 이것도 되게 초고순도잖아요. 이런 초고순도 HF를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가 어디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그런 메모리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원탑이잖아요. 뭐 약간 만드는 게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대만 몇 개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삼성하고 현대, SK 요 세 개가 만들잖아요. 요 세 개가 사실은 이거의 거의 99.9%를 수입해다 쓰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일본 회사는 이걸 만들어서 오직 누구한테만 납품한다고요? 우리나라에만 납품한다고요? 이 말들 이해하겠어요? 이해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럼 만약에 수출 규제를 해버리면요.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잡히고 이 회사만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유일한 고객이 한국이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욕먹고 일본 내에서도 욕먹고 예. 그래서 그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 했을 때 예, 일본 내 중소기업들이 반대 성명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나라 그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에 많은 그 소재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일본의 그런 소재들을 소비해주는 유일한 고객이 대한민국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수출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정도 고순도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좋은 게 필요가 없다고요. 오직 우리나라만 이렇게 좋은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만 망한 거예요. 미사일이 나한테 왔고.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일본은 이런 이상한 수를 뒀느냐? 원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일본이 불편한 신호만 줘도 일본이 한국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원래 어떤 나라냐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삭삭 빌던 나라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은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일본이 시그널만 주면 무조건 굽신굽신 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그 일본에 대고 조카한 정권이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전 정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마자 조사를 다 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느냐. 오케이. 어떻게? 네. 이런 거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 막 포토리지스트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소모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사실 꼭 일본만 생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본보다 기술이 발전된 나라 있어요, 없어요? 많죠. 유럽, 러시아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유럽하고 러시아의 기술이 일본보다 떨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유럽하고 러시아는 이런 걸 안 만들었을까요? 오직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일본 것만 써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만들어도 쓸 게 한국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능력이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 정권에서 알았어요.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오케이 그러시든가 해가지고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 국내 중소기업 업체를 찾으니까 99짜리 HF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00% 국산화가 됐고요. 그 외의 소모품들은 스웨덴, 러시아에서 생산해서 그걸 수입받아요. 사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스웨덴 기술력이 일본에 비해서 떨어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업체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나 유럽 업체로 이게 뭐냐면 수입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로 무조건 손해를 본 건 오직 일본만 100%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싹 다 망해버렸어요. 이쪽 싹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베 정권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인 물질이 바로 HF.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서 기술력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보자. 자, 수소 전자배치 어떻게 되죠? 1s1 플로라이드 ES2 EP5 맞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자교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수학적 원리들이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적 원리들이 있겠죠. 다 필요 없고 외우세요. 아시겠죠? 시험엔 그런 수학적 원리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엔 뭐만 나온다? 이 그림만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첫 번째 요건 수소의 1s 오비탈 전자죠. 아니 수소의 1s 오비탈이죠. 이거는 플로라이드의 ES2P죠. 어디가 훨씬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어요? 플로라이드 쪽이 훨씬 더 얘보다 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얘보다 이게 더 안정하죠. 얘보다 이게 더 안정하죠. 이유는? 얘가 뭐가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플로라이드 원자 오비탈, 수소 원자 오비탈을 비교했을 때 요렇게 그려진 거다. 이때 이제 요하고 요 사이에 분자기도 함수를 만들 텐데 우선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 뭐 더한 게 뭐랑 같아야 되죠? 바로 사용하는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분자 오비탈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자, 원자 오비탈 몇 개 있어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분자 오비탈 몇 개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 이건 항상 지켜져야 돼. 알겠죠? 그 어떤 그림에서도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분자 오비탈 개수는 무조건 일치해야 돼. 알겠죠? 하나라도 틀리면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죠? 자, 그건 명심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거가 각각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거. 자, 저게 뭐냐면요. 수소하고 플로라이드가 어쨌건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을 거고, 그때 핵간축을 보통 뭐라고 잡는다고요? 축을 보통 무슨 축으로 잡는다고요? 지축으로 잡았죠. 이때 여기서 지금 동그랗게 그린 오비탈은 딱 봐도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뭐 시영아 뭐라고요? F요? F가 아니고 S 오비탈. 자, 당연히 얘도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알겠죠? 그런데 이 S는 수소의 무슨 S일까요? 원S일 거고요. 이 S는 플로라이드의 무슨 S겠어요? ES겠죠? 알겠죠? 그런데 1S를 더 크게 그려놨어요? 2S를 더 크게 그려놨어요? 오히려 이게 좀 더 크게 더 작게 그려놨죠. 물론 뭐 이 크기 자체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1S에 비해서 2S가 의외로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왜일까요? 그렇지. 바로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커서 아까처럼 핵 쪽으로 매우 수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소의 1s 오비탈보다 플로라이드의 2s가 크기가 더 작다, 혹은 예상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1s하고 이 2s가 만나기 쉽겠어요? 만나기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만나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적으로도 차이가 커요, 작아요? 커요.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잘 봐.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플러스면 보통은 보강이야, 상쇄야? 플러스면 보강. 플러스 마이너스면 상쇄인데 뭘 하지를 못한다고? 만나지를 못한다고. 뭘 만나야 보강이 되건 상쇄가 되건 하지. 근데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건 플러스 마이너스건 상쇄도 안 되고 보강도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강이라 하기도 그렇고 상쇄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보강이라 하기도 그렇고 상쇄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본딩은 상쇄일 때, 보강 간섭일 때 나타나는 얘기고, 엔타이 본딩은 상쇄 간섭일 때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을 넌 본딩이라고 합니다. 자, 넌 본딩 우리말 번역은 비결합이라고 합니다. 본딩은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결합. 엔타이 본딩은 반결합이었죠. 엔타이는 반, 너는 비. 알겠죠? 그래서 결합성, 반결합성, 비결합성. 그래서 본딩도 아니고 엔타이 본딩도 아닐 때를 넌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녀석은 바로 원래의 AO와 에너지 상태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시그마 넌본딩이
원래 플로라이드 ES 오비탈이랑 에너지 상황이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아예 거의 없기 때문에 보조선이 없고 이 녀석의 에너지는 얘랑 상황이 같아진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시그마죠. 이게 시그마라는 건 알겠어요? 이게 왜 시그마죠? 바로 뭐냐면 시그마다 파이다는 눈을 어디다 들이대야 되죠? 바로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는 거죠. 그런 다음 핵간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리는 거죠. 자, 돌려도 이미지가 변해요? 항상 같아요? 돌려도 같죠. 그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시그마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시그마하고 넘본딩을 합쳐서 뭐라고 쓴다? 시그마 넘본딩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넘본딩을 얘를 줄여서 NB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넘본딩이 요런 의미다. 됐죠? 되십니까? 됐죠? 자, 위 지운다. 지운다잉. 자, 지우자. 자, 세 번째는 수소의 1s와 2pz 플로라이드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엔타이 본딩 한번 해볼까요? 자, 핵간축 지축에다가 수소가 있고 1s 플로라이드의 2pz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MO가 만들어진다 쳤을 때 저 왁구를 다시 한번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아시다시피 S오비탈은 표면에 함수값 부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플러스. 근데 P오비탈은 각각의 함수값 분포가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그럼 이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는 영역에서 얘는 보강 간섭이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되겠어요? 상쇄 간섭이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맞나요? 그럼 그 상쇄 간섭을 고려해서 여기서 전체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표시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여기는 뭐 거의 그대로.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상쇄 간섭 덕에 그 함수값 전체가 크기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작아졌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뭐가 나타났죠? 노드가 발생했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핵간축에 뭐 둘까요? 눈 둔 다음에
돌려요. 돌리면 어떻게 되죠? 돌려도 그대로죠. 그럴 경우 뭐라고 부르죠? 시그마라고 하죠. 노드가 발생했을 경우 뭐라고 쓰죠? 엔타이 본딩이라고 쓰죠. 알겠죠? 여기 노드 발생했잖아요. 이런 때 엔타이 본딩 표시를 쓰죠. 그게 이것의 에너지 준이라고요.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라고 한 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여기에서 저렇게 수소의 1s하고 플로라이드 2pz 사이에 저렇게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엔타이 본딩 말고 뭐도 있겠어요? 본딩도 있겠죠? 자, 당연히 본딩은 자,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수소 1s 플로라이드 2pz 이렇게 됐을 때, 자, s오비탈 부호는 플러스라고 했을 때 pz 같은 경우 함수값 분포가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딱 봐도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바로 함수값 전체가 짠 이렇게 원래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그대로일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봉간간섭 됐고, 그 다음에 역시나 눈 놓고 돌렸을 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죠? 안 변하니까 시그마의 파이예요. 시그마죠. 알겠어요? 이런 상황을 시그마 본딩이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 전부 외워야 되겠죠? 전부 다 외워야 돼. 싸그리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 그렸어요? 네. 그 다음. 자, 이게 쉬웁니다. 자, 저거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1s는 1s인데 수소의 1s와 2px 플로라이드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핵관축 좀 밑에 그릴까? 자, 여기 수소의 1s 오비탈이고요. 자, 여기가 Z축이면 X축은 어디 있겠어요? X축은. X축은 뭐 수직하게 이렇게 X축 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에 바로 2옆, 2옆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이게 바로 플로라이드다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럼 여러분 보세요.
S 오비탈은 함수값의 그 뭐냐면은 분포가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죠? 항상 플러스죠, 그렇죠? 항상 플러스죠. 근데 얘가 지금 플로라이드에 2px일 텐데 p 오비탈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어떻게 돼요?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보세요. 오,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이쪽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강이 되죠. 근데 이쪽은 뭔 일이 벌어져요? 상쇄가 되죠?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기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보강과 상쇄의 크기가 정확하게 같아지겠죠? 알겠어요? 이 또한 뭐란 얘기예요? 이것도 넌본딩이란 얘기예요. 넌본딩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비결합. 비결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AO와 MO의 에너지 상태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2파이X 넌본딩, 파이X 넌본딩이 얘랑 지금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이 경우 시그마예요, 파이? 파이죠? 자, 시그마다 파이다를 판단하려면 눈을 어디 갖다 대야 돼요? 핵간축에 눈을 갖다 대고 돌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돌리면 달라지죠. 지는데 언제마다 같아져요? 360도마다 같아지죠. 그럴 때 뭐라고 쓴다고요? 파이라고 쓴다고요. 이때 넌본딩을 줄여서 뭐라고 쓴다고요? NB.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비결합 표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X라고 쓰는 건 뭐가 관여했을 때 2px가 관여했다는 뜻으로 파이 x nb라고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 x nb가 이렇게 그려진 건 지금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1sh와 2px, 2py 플로라이드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4의 결과를 어떻게 90도 회전 조작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디제너레이션인가요? 그래서 디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자, 이게 px면 py는 어디에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있으나 상황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겠지. 그래서 회전 대칭 조작으로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있는 파이 xnb와 파이 ynb는 서로 뭐다?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축퇴 관계란 얘기예요. 축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디제너레이션. 디제너레이션. 승유, 창유. 아시겠죠? 지금 내가 이제 써드리는 거 한자도 안 빼고 싸그리 다 외워야 돼요. 그쵸?
저거 그대로 그려라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저 그대로 그려라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저희 학교요. 이제 외워야 돼, 알겠어요? 외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려준 모든 그림 외워야 돼, 알겠지? 시험 알겠죠? 성배 알겠죠? 송빈 코스 뭐예요? 당신은 뭐해? 외워야 돼, 알겠죠? 네. 외워야 돼. 따라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뭐 하는 거야? 따라하시면. 뭘 따라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치킨맨 뭘 많이 따라해요? 근데 하나도 안 근데 왜 따라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험에서 더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맞네요. 자, 봅시다. 그다음 아이고 전자배치. 자, S오비탈 전자 몇 개? 2개.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F 플로라이드 전자 몇 개? 7개. 둘, 셋, 넷, 다, 일곱. 그럼 전자 총 몇 개? 8개. 여기도 쭉 채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BO 얼마? BO 1이라는 거 알겠죠? BO 1. 왜 BO가 1이에요? 결합한 게 2개여서. 넌본딩은 계산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갑니다. 넌본딩 안 들어갑니다. BO의 정의가 뭐였어요? BO의 정의가 본딩 빼기 엔타이 본딩. 넌본딩은 결합차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2분의 2 빼기 0인데 요 두 개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0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 두 개, 빵개이죠. 넌본딩은 안 들어가요. 두 번째, 상자기성, 반자기성? 반자기성. 뭐 없죠? 홀전자 없죠. 반자기성 영어로? 다이아매그네틱. 자, 그럼 이때 퀴즈. 슈쇼 플로라이드 HF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시오. 세 개 중에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누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겠어요? H가 가장 작습니다. H가 가장 HF가 같아요.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슈쇼 HF 플로라이드라면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봐 HF하고 플로라이드 이온 에너지는 거의 같을 거고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이쪽이 더 크다 이런 거죠. 알겠어요? 네. 이 두 개가 뭐하다? 같다라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플로라이드하고 HF의 이온 에너지는 거의 비슷해. 뭐 물론 뭐 exactly same 뭐 이건 아닐 수 있겠지. 그게 뭐냐면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 분자궤도 함수도 일종의 근사적 계산인 거거든요. 근사적 계산이니까 뭐 완전히 같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무한한 상태에서 보면 이거를 떨어뜨릴 때보다 요거를 떨어뜨릴 때 더 고에너지가 되죠. 그리고 요 둘은 넌본딩이라 에너지 상태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온 에너지, 여기서의 이온 에너지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다. 내일도 학교 가요? 네. 학교 가서 학교에서 뭔 일 하는지 나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 어떡하라고? 무조건 외우고. 그냥 외우라겠죠? 알겠죠? 이렇게 분자기도 함수가 끝났습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이게 지금 이게 곧 이제 2학년, 3학년이겠죠. 시험 문제를 거의 똑같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선배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거 베이결합 화합물 낸대요. 그 베이결합 화합물. 여러분들도 낸다며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이결합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안 한다는데 베일에 하는 거 잘 안 한대요. 아, 베이는 안 한대요? 아, 그럼 됐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학교에서 뭔 일 벌어지면 나한테 알려주고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